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국가 R&D 예산은 줄었지만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예산은 늘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영진 대표님, 국가 전략 기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관련해서 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예산안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이제 AI,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사이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정부는 4대 첨단 산업을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4조 4천억대로 늘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2% 증액한 규모인데요. 이거를 A, B, C, D, K라는 약자를 써서 인공지능, 바이오,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K 컨텐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24년 전체 예산안으로 살펴봤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증가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세수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 진행한다고 한다면 적자 국채에 대한 발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 채권 금리 급등세를 경계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잘 아껴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정말 써야 할 곳에 집중하겠다라는 기조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AI 보안, 그리고 바이오 섹터, 그리고 또 K 콘텐츠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앞으로 활력소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과기정통부는 12대 분야 중에서 미중 기술 패권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개 분야죠.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입니다. 여기에 따른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 로드맵도 앞으로 이제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한 내용,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또 주식시장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국가 전략 기술은 12개 부문이지만 전략 로드맵에서는 3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지요.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 부문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입니다. 정부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초격차 기술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히토류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예, 히토류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의존하는 의존도가 거의 100% 수준이다라고 정말 이제 국내 입장에서도 그거를 빠르게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경각심을 갖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히토류 공급망 위기를 벗어나는 게 핵심이겠고 이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히토류 비중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저희가 코발트 함량을 낮춘 고만간 배터리 제조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하는 그런 과정도 또 한번 부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킬로그램당 350W시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 부분도요, R&D 부분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서 히토류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만간 배터리,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 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나트륨 이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나트륨은 저희가 흔히 아시다시피 소금의 주 성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0분의 1 수준이 저렴하고 또 400배가 넘는 풍부한 매장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배터리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고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시장이 전기차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가장 주력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기타적인 어떤 이제 소형 전지라든지 이런 기타 시장을 나트륨 배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놓치면 안 될 국가적 주요 먹거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LFP 배터리로 판도를 넓히면서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중국 LFP 배터리들의 공습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비상이라는 뉴스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이 LFP 양극재 시장 진입이 약간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LFP 배터리는 하이 버전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저가 스마트폰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없듯이 LFP 배터리가 3원계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단호하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차 인프라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LFP를 사용하는 하이 버전의 전기차가 판매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급 제품은 마진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성은 3원계 배터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의 확대로 인해서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이 또한 3원계 배터리의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2차 전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해서 2차 전지가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관련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이영진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뷰노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이번 이슈 관련해 가지고 좋은 종목 어떤 걸로 좀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네,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제가 AI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의료 AI 쪽에서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30% 이상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좀 주요 종목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가격이 비싼 광물인 이 코발트에 대한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고만감 배터리에 대한 제조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이제 NCM계에서 3원계에서 망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는데 앞으로 높인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페라이트 부분도 망간을 이용해서 이제 DA 테크놀로지가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망간을 이렇게 저희 국내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토류는 중국산이 100% 그리고 망간은 국내에서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다운된 상태에서 기술력을 더 발전시킨다면은 훨씬 더 대체 배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배터리 셀 3사에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로 고만감 배터리 기술을 갖춘 코인테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인테크는 망간 리치라고 해서요. LMRO, LMNO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차세대 양극재 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자회사 탑 머티리얼을 앞세워서 잘 준비하고 있는 점 여기서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게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R&D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양극재 쪽은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던 저밸류 국면의 LNF를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국내 탑티어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기업들은요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로 주가 전망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성공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이 관련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전략기술 로드맵의 두 번째라고 한다면요.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정부가 메모리 1위 수성은 물론 AI 반도체 기술 격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 대표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1위 수성과 그리고 AI 반도체의 기술 격차 확보를 위해서
저전력, 고효율 기술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연산의 최적화에 집중할 예정인데 초전력 상황에서도 현재 5배 이상의 효율을 낼 차세대 설계 기술 개발과 AI 반도체를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국내 반도체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첨단 패키징 산업에 대한 대해서 정부가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영진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는 더 이상 AI 반도체 분야는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천대받는 시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GPU와 일체형 HBM을 구현하는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HBM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제 패키징 쪽을 본다면은 대만의 TSMC가 기술 격차가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반기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육성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검증을 하는 과정이 상반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거와 향후 발전 계획을 마련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그럴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사실 이제 AI가 자율주행 등의 이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세 공정 과정은 이제 진화가 더뎌서 결국에는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패키징 산업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SiC다. 그리고 GAM 반도체 같이 저전력, 고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모두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부분은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인공지능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부각되면서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지원까지 더해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주목하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세계 유일의 명강원 레이저 광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셀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저셀의 레이저 기술은 이 솔더블 등을 활용한 패키지 본딩 공정에 활용이 되는데 레이저셀의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기존 대비 품질 향상은 물론 공정 시간도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등 AI 반도체의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기의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반도체 관련한 국가전략 로드맵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우린 계속 국가전략 기술에 관한 로드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은요. 첨단 모빌리티입니다. 자, 정부가 관련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가 전략 기술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영진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모빌리티 산업은 사실 정말 전방위적으로 너무 많은 산업을 다루고 있죠. 뭐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이제 수혜, 그리고 K 배터리의 위상에 관련된 부분, 또 로봇 산업, 그리고 드론, UAM 같은 그런 모빌리티에 해당되는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요. 고성능 인공지능과 보안 안정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UAM, 전기 수소차를 중점으로 해서 발전 전략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분야의 경우에 국제 기준 인증 체제의 확립과 모든 교통수단 시스템을 통해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 서비스, 그리고 UAM은 항공 기체 성능 고도화와 도시 운용,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주요 기업들은 부각될 수밖에 없겠고요. 해당 섹터는 올해,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향후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산업으로 역시나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예, 정부의 정책은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깊이 있게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기 수소차를 중심으로 기술을 중점으로 삼은 관련한 수혜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대현 대표님, 모빌리티 관련해서 기대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기 수소차 기술을 중점으로 살피고 있는 만큼 두 분야에 관련된 기대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상신전자라는 종목인데 이 전기차의 전자파 차단용 EMI 필터와 그리고 전력 변환 핵심 부품인 신재생 에너지와 전장 부품용 리액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의 필수 부품인 리액터는 전력 변환 장치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장 부품의 고효율 제품이 확대될 때마다 이 리액터 시장이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는 자동차 점화 코일 그리고 점화 플러그 등 이 차량 점화 장치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제네시스 전기차 GV60의 무선 충전 기능 구현에 필요한 일부 하드웨어를 제작하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또한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 기아차의 수소차 1차 협력사이기도 한 만큼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정책주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장중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